안녕하세요, 포다예요. 오늘 이렇게 옷을 입은 이유가 다 있죠.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공항에서 일했던 지상직 직원으로서의 어떤 일을 했는지 간단한 거랑 그리고 장점, 단점, 그리고 일하면서 겪었던 좀 재미난 에피소드들 말씀드릴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럼 시작할게요. 유니폼은 다 반납해서 따로 없어서 집에 있는 그냥 정장 입었고요. 초반에 유니폼 받기 전까지는 이 옷 입고 일을 했었어갖고 혹시라도 시드니 공항에서 아마 저 보신 경험이 있을 수도 있으세요? 우선 공항 지상직에 관심 갖게 되고 취직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은 그 전에 저는 이미 항공사 예약부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한 3년 정도 일을 했는데 공항 쪽에서 일하는 것도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예약부 쪽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케이스들이 있고 조금 힘들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나름 재미라고 할까요? 흥미가 좀 땡겨서 지원하게 됐고요. 그래서 시드니 공항에 이제 지상직으로 처음 취직을 하게 됐어요. 처음 직장은 항공사 직속은 아니었고 조업사 쪽으로 우선 일을 하게 됐어요. 네, 다 한국인이고 한국말 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 항공사를 맡게 되게 되었고요. 나중에 그 항공사에서 1년 정도 출산휴가 커버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1년 정도 일을 항공사 직속으로도 일을 해보고 조업사에서 직원으로도 일을 해봐서 나름 다양한 경험을 쌓은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공항이 정말 여행할 때는 잘 몰랐던 부분이 되게 많이 보이고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이런 절차가 있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시스템적인 거나 이런 것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되게 재미가 있고 특히나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너무 좋고 재밌어서 계속 즐겁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우선 공항에서 간략하게 무슨 일을 했냐고 물어보시면은 조금 설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한 가지 일만 한 건 아니고 공항에서 되게 파트가 많잖아요. 가장 먼저 보시는 거는 체크인 카운터, 수속하는 카운터에 있는 직원들이죠. 수속 도와주는 직원들 있고 수속하는 직원들 관리하는 관리자도 있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하다 보니까 어디서 딱 하나만 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직원들이 수속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항공사에서는 수속을 하면서 이제 게이트 쪽도 가서 하기는 해요. 항공사들은 아예 분류를 해서 게이트, 탑승구에 있는 직원 따로, 그리고 수속하는 직원 따로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같이 하기 때문에 보통 수속을 하시면은 봤던 직원분들이 그대로 탑승구에서 보시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다 보니 수속도 해드리고 카운터에서 수속 체크인 카운터에서도 일도 하고 나중에는 게이트 가서 탑승구 가서도 일도 하고 또 저는 이제 직속으로도 일을 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도착할 때 저를 보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이제 비행기 도착하고 나서 보면은 활주로에 있는 경우도 있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다양한 부분을 일을 하다 보니까 딱 어떤 부위에서 어디 부분을 했어요, 어떤 걸 하셨어요 말을 하면은 조금 설명하기 조금 힘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항에 일했던 사람들이면은 이런 거 했어요 하면 금방 이해가 좀 쉬울 텐데 공항에서 일하신 경험이 없거나 자세히 모르시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설명하기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서 공항에서 어떤 일을 했냐고 물어보시면은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하는 순간부터 탑승하시고 나중에 돌아오셔서 입국하실 때 있죠? 그때까지도 계속 저를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여행 좀 자주 다니시거나 시드니 공항을 자주 이용하셨던 분들이면은 특히 이제 한국항공사 이용하셨으면 저를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가장 그리고 조금 부끄럽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 특히 이제 입국할 때 보면은 여기 어쨌든 영어권 나라라서 영어 방송 기본 나오지만은 저희 이제 한국 항공사들은 이제 한국어로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려요. 고객님 좀 편의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방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 목소리를 라이브로 계속 듣는 거죠, 마이크로. 솔직히 이제 유튜브 영상 올릴 때도 올리면서 이제 영상 작업하면은 제 목소리를 제가 들어야 되잖아요. 편집을 하면서 계속 제 목소리 듣고 듣는데 저는 좀 제 목소리 조금 낯간지럽긴 하거든요. 제가 봐도
아무튼 그래서 이제 도착하시는 도착장, 특히 이제 수화물 찾는 쪽에 보시면은 방송하는 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이렇게 항상 이제 수화물 수치대 안내해드리고, 뭐 오버사이즈, 그러니까 큰 대형 수화물들 따로 어디서 찾는지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고객님들 가방 수화물 뭐 분실하시거나 아니면은 무슨 파손되시거나 이럴 때 항상 직원분들 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지상직 직원으로 직속으로 일할 때도 그렇고, 뭐 조업사로 일할 때도 다 마찬가지 일을 했던 부분이고요. 방송할 때마다 제 목소리를 듣는데 적응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게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주 낯간지러운데 방송 말은 해야 되겠고, 멘트를 하는데 그 멘트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항공사들 멘트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투들은 좀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제 목소리까지 저는 이제 좀 왜 저렇게 목소리지?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더 처음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그냥 익숙해져서 하긴 했는데, 이제 가끔씩 지인들이 이제 여행하고 돌아오면서 내가 너 목소리 듣고 너 오늘 일하는 줄 알았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한 가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 게, 조업사 직원하고 항공사 직속하고 뭐가 다른가요? 물어보시면은 물론 당연히 일하고 있는 소속 회사가 좀 다른 거고요. 크게 나누자면은 우선 항공사 직속 직원분들은 하는 좀 파트가 좀 많이 다르기는 해요.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아무래도 좀 업무적인 부분, 그러니까 서류나 이런 문서 쪽, 아니면 실제로 레포트 작성 뭐 이런 것 쪽을 많이 직속 직원분들이 많이 핸들을 하시고요. 그리고 조업사 직원분들은 제가 말했던 일반적인 그냥 체크인 수속부터 해서 탑승하시는 거, 그리고 도착장 이런 안내까지 다 관리를 하기는 해요. 근데 그거 조금 더 좀 디테일하고 조금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속 직원분들이 다 진행을 하시죠. 조업사 직원분들은 보통 이제 도와드리는 약간 서포터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항공사마다 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다 이제 조업사 직원이 일괄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나라마다 뭐 이거는 공항마다 좀 다르긴 한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혜택들도 다르긴 하죠. 가장들 많이 물어보시는 게, 공항에 일한다 그러면 그러면은 혜택 많이 받으시겠어요? 항공사 티켓 나오시겠어요?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직속 직원분들한테만 대부분 가고 있고요. 조업사 직원분들은 이제 소속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항공사마다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조업사 직원분들은 그런 혜택은 있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면 조업사 직원들의 또 한 가지 장점이자 뭐 조금 싫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항공사를 한 군데만 하지 않고 여러 군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국 항공사들만 또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제 외국 항공사들도 같이 할 수 있고, 두 개, 세 개, 뭐 많으면 네 개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마다 좀 프로덕트라고 하거든요, 저희 말로는. 그러니까 그런 상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행기 자체에 있는 서비스도 그렇고 시스템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경험적인 부분에서는 조업사들이 조금 더 좋은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러면 이렇게 우선 간략하게 조업사랑 항공사 직속 직원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이건 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일들을 했는지 업무적인 거 혹시 말할 기회가 생기면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시드니 공항 지상직 직원 일하면서 좋았던 장점들에 대해서 좀 말해볼게요. 보통 지상직들, 이제 항공사 직속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근무 시간은 거의 정해져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항공편이 한 편만 있는 경우에 여러 편이 있는 항공사들, 또는 조업사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이제 항공사를 하나만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파트를 하다 보니까 근무 시간들이 좀 유동적이긴 해요. 이게 뭐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장점인 것 같아요. 그게 좀 익숙해서 그런지 이거에 따라서 좀 제가 좀 스케줄을 많이 전동할 수도 있고, 동료들끼리 좀 수합한다 그러죠. 서로 바꾸기도 하고 좀 조절이 좀 가능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워라밸은 좀 좋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좀 파생되는 또 한 가지 장점은 여가 시간을 즐기기가 참 좋아요. 보통 일반 직장인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딱 정해진 시간 있으시잖아요. 뭐 9시부터 5시 아니면 6시까지 딱 근무하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여가 생활이나 개인 업무를 하셔야 되면은 조금 주중에 해결하기 어렵거나 저녁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주말에 해결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휴무도 주중에 쉬는 경우가 좀 대부분 많고요.
그리고 근무 시간도 짧은 날도 있고 긴 날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침 새벽에 일찍 뭐 7시 아니면 6시 출근을 했다가 11시, 12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에게는 이제 12시부터 하루 종일의 시간이 여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여유가 많다 보니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아니면 그래서 뭐 맛있는 거 브런치 먹으러 가고 그런 것도 일찍 끝나니까 그 정도 12시, 11시면은 브런치 먹으러 갈 수도 있고, 다만 친구들 만나기가 같은 이런 유동적인 시간을 일을 하는 친구들이 많다면 편하긴 한데 일반 이제 직장인 친구들이 많을 경우에는 주말밖에 어차피 시간이 안 되니까 오히려 좀 맞추기 좀 힘들긴 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가 시간이라든지 그러니까 워라밸하죠. 일과 라이프 스타일을 조절하는 밸런스하기는 참 좋은 직장인 것 같아서 장점 중에 첫 번째로 좀 꼽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매력적인 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아침 일찍 새벽에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녁 늦게 밤늦게 근무하는 경우, 그리고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도 좀 되게 많아요. 공휴일도 그렇고 남들 쉬는 날 소위 말하면 일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수당이라는 게 붙는데 이런 수당 받는 게 쏠쏠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주말이나 공휴일날 일하면 일하고 싶지 않지 않아요? 뭐 힘들지 않아요? 조금 가끔씩 그럴 때 있는데 통장을 항상 보면은 일하길 잘했어 이러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다른 거 하나는 또 저희는 이제 공항 직원이다 보니까 공항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는 경우도 대부분 있긴 해요. 제가 일했던 조업사는 유일하게 일정 금액을 내고 이용을 하긴 했는데 대부분의 조업사들이나 항공사 직속 직원분들은 무료로 공항 주차장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지인분들이나 이제 누구 픽업 갈 때 제가 이제 가서 이제 해주면은 아무래도 공항 주차비 조금 세이브가 되잖아요. 나름 좀 편하게 다니고요. 특히 저도 이제 부모님 왔다 갔다 하실 때, 그리고 뭐 동생 왔다 갔다 할 때 데리러 나가기도 편하고, 어떨 때는 제가 근무하고 있어서 나 이제 몇 시에 끝나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라고 하고, 아니면 출근할 때 같이 데리고 나가서 이제 안녕 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나름 좀 이것도 하나의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항 주차비 좀 비싸잖아요. 특히 시드니 공항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기억한 건 한 30분에 9불? 뭐 10불 이렇게씩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렇게 가면은 잠시 얼굴만 보고 오진 않잖아요. 체크인 하는 것부터 해서 들어갈 때까지 뭐 아침 일찍 오게 되면은 아침회로 같이 먹고 시간 보내고 하다 보면은 나름 거리도 공항 근처 살지 않으면은 거리도 좀 먼 편에다가 주차비까지 많이 나오고 조금 부담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약간 소소한 혜택? 이것도 참 편리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항 직원이라서 저희 따로 면세품 할인율이 조금은 있어요. 많이는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제 똑같이 출국을 하게 되면 공항 직원 사원증이 있어요. 그거 보여주면은 일부분 조금 디스카운트를 받는 경우도 좀 있고요. 따로 저희 공항 직원들 이용하는 샵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시중가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시드니 공항 자체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면세품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긴 해요. 면세 가격이 이거야? 라고 할 정도인 것도 많은데 뭐 그래도 이 안에서는 조금 저렴하게 사는 거니까요. 나름의 혜택을 해갖고, 그리고 공항 일을 하다 보면은 하루하루 매일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이진 않아요. 큰 틀에서는 반복된다고 말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매일 항상 조용히 지나가고 그러지는 않고 항상 조금씩 문제들은 있긴 있어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많은 분야다 보니까 특히나 가장 큰 거는 이제 날씨 변수죠. 날씨가 갑자기 너무 안 좋아서 비행 시간이 딜레이가 된 거든지, 아니면은 착륙을 못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륙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한편이 지연돼서 허가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뒤에 있는 항공편들도 다 줄줄이 기다리는 경우가 되는 경우가 좀 덜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저희 탓만은 아니고요. 이게 뭐 특히나 이제 항공업계는 기상이나 이런 기후 변화에 예민한 업계다 보니까 그나마 고객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혹시라도 기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연되거나 늦게 된다고 해서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비행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늦으시면 안 된다고, 연결편 꼭 놓치지 않고 타야 된다고
오늘 안에 꼭 한국 가야 된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면은 조금 저희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항공사 탓이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럴 때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외에도 정말 별의별 사건들이 늘 항상 있어요. 이게 조금 어떨 때는 힘들기도 한데 어떨 때는 나름 좀 재미난 에피소드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좀 많기는 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